이건 생각도 못했을걸? 대부분 여자들은 남자가 이러면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 대부분의 남자들은 관심 있는 여자가 생겼을 때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보고 싶다 보다는 바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자처럼 알아간다는 중간 과정이 스킵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 남자가 호기심에서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다가오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남자가 여자한테 찐으로 빠졌을 때 하는 행동 탑4. 빠밤. 이건 플러팅 할 때부터 사귀기 시작한 사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첫 번째, 왜 이런 거 자꾸 찍지? 이건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가 장난기가 많다던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외향적인 경우에 자주 나오는 건데, 사진 찍기. 근데 이건 단순히 여러분의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톡을 하다가 예전에 같이 밥 먹을 때 찍은 존못재질 사진을 보내면서 메리 밥 잘 먹네 하면서 장난치거나 만났을 때도 쌩얼 뭐 어때 귀여운데 하면서 안티 같은 사진을 계속 찍을 때가 있잖아. 이런 행동을 썸남이나 꽁냥거리고 있을 때 만나는 남자가 하고 있다면 그냥 그 남자한텐 이미 콩깍지가 씌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누군가한테 찐으로 빠지게 되면 살짝 객관성이 흐려지게 되거든. 우리도 뭐든 다 귀여워 보이는 러브 필터를 경험해 본 적 있잖아. 남자들도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봤을 때 되게 별로인 사진도 얘네들 눈에는 이쁘고 귀여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카톡으로 장난치면서 보낼 수 있는 거거든. 남자 입장에서 썸녀 사진을 찍고 나서 딱 봤는데 진짜 더럽게 못생겼어. 진짜 되게 별로야. 이러면 카톡으로 여러분한테 그 사진을 보내면서 장난도 못 쳐요. 왜? 진짜 못생기게 나와서 여러분이 긁힐 걸 아니까. 못생긴 애한테 못생겼다고 놀리는 건 인격적 디스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엽사를 찍고 별로인 사진을 저장해 놓고 있다가 카톡으로 장난치면서 보내는 건 그 모습조차도 이미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인다는 뜻이 된 거야. 얘한테는 객관성이라는 게 없어졌어. 그리고 살짝 번외처럼 이 엽사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끔 보면 여친이나 썸녀, 정수리 냄새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 은근히 있어서 놀랬어. 이게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기도 했지만 나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봐요. 사람이 누구를 되게 좋아하게 되면 도파민부터 해서 막 온갖 호르몬들이 움직이게 되잖아.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과 관련된 자극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촉매제 같은 게 바로 이 정수리가 되는 거지. 객관적으로 좋고 싫음을 떠나서 가까이 가야만 맡을 수 있는 그 특정한 향기가 자극을 유발하니까 생각만 해도 이 별로 같은 이 냄새까지도 얘한테는 좋게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아주 그냥 콩깍지가 씌이면 이게 돼? 하는 것도 다 돼요. 두 번째, 난 걔들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 이건 썸 전에 미묘한 분위기를 탈 때부터 나올 수 있는 건데 친구들 단점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올려치게 하는 거.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친구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술 먹을 때마다 여자 얘기해서 난 그냥 집에 왔어. 걔네 가끔 보면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쉽게 얘기하던데 난 잘 이해 안 되더라. 하는 것처럼 다른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여자를 쉽게 생각하는데 나는 좀 다르다라는 걸 은근하게 드러낼 때가 있잖아. 이렇게 셀프 올려치기 할 때는 주로 주변인들을 슬쩍 디스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여자한테 알리게 된단 말이죠. 분명 그전에는 여자 얘기, 가볍게 사람 만나는 얘기가 거슬리지 않고 재밌게 들렸겠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찐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지금에는 그런 친구들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어져서 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돼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게 친구들의 단점을 오픈하는 건데 이것만 봐도 이미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 진심이긴 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이 시그널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빠졌다는 뜻이긴 해도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역시 얘는 생각하는 게 다르네 하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해요. 끼리끼리 사이언스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애초 서로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없었다는 게 팩트인 거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진심인 사람이라고 해서 걔가 무조건 좋은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 둘은 동일어가 아니니까. 이해했지? 세 번째, 넌 진짜 초코랑 더 많이 노는 듯. 반려동물 질투하기. 이거 되게 유치한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호감 정도 가는 사람 말고 찐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는 독점 욕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을 독점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 어느 정도 질투를 느끼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남자 입장에서는 나보다 자주 만나는 친구나 썸녀의 여사친들한테도 질투가 나게 되고 나를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다른 데 쓴다고 하면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야. 물론 이건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기 사생활이 중요해지는 만큼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게 돼서 독점욕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무관하게 썸녀나 여친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질투를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티를 약하게 낼 뿐이야. 특히 남자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그래요. 왜?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랑 연락을 더 많이 하고 싶을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 시간에 강아지랑 산책 가야 되고 고양이 감작해야 하고 걔네들이랑 놀아준다고 집중을 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고 나이가 먹는다고 사랑에 빠졌을 때 독점 욕구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건 아니야. 마지막 네 번째. 그때 너 되게 귀여웠는데. 이건 썸 타거나 연애할 때 보이는 건데 남자가 과거에 여러분이랑 있었던 일이나 자기가 감동받았던 일에 대해서 너 그때 넘어졌을 때 진짜 귀여웠었는데 저번에 우리 통화하면서 네가 그 말 했었잖아. 난 그런 얘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감동받았어. 이렇게 지난 일에 대해서 자기 감정적 동요를 얘기하는 건 이미 남자가 여러분한테 빠질 대로 빠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의 감정적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은 감정적 동요가 있어야 그 상황을 기억으로 저장시키게 되거든. 남자들도 똑같아.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귀엽고 고마웠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기억하고 계속 곱씹을 만큼 이 사람의 감정이 움직였다는 뜻이거든. 그걸 지나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몇 번씩 같은 장면을 떠올렸다라는 의미라서 곧 진심이 드러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한 남자들이 찐으로 빠졌을 때 하는 행동으로 썸남이나 남친의 진심을 제대로 알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